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를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병헌류의 인간들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어릴 때 가수 이승환도 좋아했고 윤도현도 좋아했고 심지어 김제동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병헌 씨도 제가 좋아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이 자들을 내가 왜 좋아했지?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는 그 속성 속에서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을 이제 싫어하게 됐는데요. 먼저 제가 좋아하던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그 감정도 제 인생 통틀어서는 한 조각이기 때문에 탐탁치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 걸 비판한다는 게. 그렇지만 영향력이 없는 영상 채널임에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는 최근에 이 사람이 예전부터 JSA 같은 영화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그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제가 요약본 영상본만 봤습니다. 그런데 JSA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대치 상황 중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르렁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고 인간적이기까지 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주적 개념을 흐려버리는 그런 류의 영화거든요. 그런 류의 영화의 모티브의 한 축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짜리 소설인데 그 소설의 내용인즉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거다. 그러니까 너무 적대시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 주적을 일본으로 상정해 놓고 남북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일본과 싸운다. 근데 막판에는 우리가 박애 정신을 발휘해서 일본을 용서해 줬다. 뭐 이런 류의 아주 3류도 아닌 5류 소설이었는데 그런 류의 소설의 모티브가 되어 가지고 드라마도 현빈이 지금 하고 있고 영화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지금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요약본만 봤습니다. 전체를 다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조금 그거는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악당이고 사라져야 될, 제거돼야 될 악당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는 안중근에 버금가는 영웅 또는 위인이다 라는 게 그 영화의 골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화예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 내용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밀어 죽였는데 뭐 계엄령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정희가 정말 그런 말을 참모가 했건 안 했든 간에 박정희 시대 전체를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독재만 했고 이런 것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박정희의 딸이 누굽니까? 박근혜죠. 박근혜는 어느 정당 소속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당은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너무 억척입니까? 저는 그냥 토시 하나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개념 연예인이라 하죠. 깨시민이라고도 하고 물론 이병헌 씨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붙인 건 아니에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붙여준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병헌 씨와 뭐 또 김제동, 저는 이승환, 윤도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현빈 같은 사람은 철이 없어서 저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계가 돈이 되니까 그쪽 진영에 붙은 건지 아니면 그쪽 진영에 붙어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돈을 번 건지 그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병헌 씨가 유니세프
거기에서 흑인 어린아이에 대한 또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보아왔던 그거요. 그거는 우리 정우성 씨도 많이 하는 거죠. 어린애 돕자는 캠페인. 그 어린애가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까요? 체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이를 동정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찍기 전에, 아니면 또는 병행하면서 그 체제를 같이 비판해 줘야죠. 같이 비판해 줘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북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입을 하나도 안 띄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띄죠. 공산당 앞에만 서면은 줄어드는 인간들이죠. 또 저같이 이렇게 반공을 외친 사람들은 극우라고 몰고 합리적이지 않은 보수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거든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세프 옷 입고 와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거죠. 제가 백두산 영화에 이어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는 요약본만 봤습니다만은, 이병헌 씨가 왜 이러나, 그쪽 류에 붙어야만 돈을 벌 수 있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승철 가수도 독도 나오는 뮤직비디오 찍고 그렇게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생긴 거는 정말 똑똑해 보이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럴까. 저렇게 깨어있는 듯한 사람이 저런 류의 캠페인을 벌리니까 저것이야말로 정말 더 큰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헌 씨를 비롯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산물에 박정희 대통령 손길 안 탄 게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더 경부고속도로는 절대로 좀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도 만들어졌다.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그러면은 히딩크 박항서 감독이 깜짝 놀라 자빠질 겁니다. 자, 우리 연예인들은 위선 속에 살지 말고요. 인간은 누구나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게 되면은 위선적인 생활을 하네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위선이라는 거는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체제의 단물을 가장 잘 빨아먹으면서 왜 체제를 부정하나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연예인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헌 씨 같은 연예인들은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비판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모르면 입 떼지 말고, 그죠? 모르면 그런 영화에 출연 안 하면 되잖아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걸 찍어야 먹고 살 만큼 궁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역사에 관련돼서는 모르면 말이나 행동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책입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